안녕하세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2024년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꿈나무의 창업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 시그널 케어입니다. 자, 그러면 창업의 마인드를 배우러 가볼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창업한 지는 이제 2년이 좀 넘었고요. 네. 넘었고 원래는 이제 대고택이라는 이제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전공을 살려서 이제 기술 매니저로 이제 5년 그리고 영업으로 이제 5년 해서 대고택에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뭐 월급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원하는 이제 친구들도 많지만 저희가 이제 동기가 9명인데 유일하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8명은 이제 대고택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주위에 반대도 많았었죠. 일단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저도 그때는 결혼을 했었고 아기가 이제 2명이나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기 8명하고 제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 저 혼자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을 꿈꿔왔다면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 회사에서 그냥 시간 이제 그 이해하는 시간 외에는 가족들과 보내고 이제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그널 케어라는 회사가 모든 생명의 시그널을 파악을 해서 좋은 먹거리로 케어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 시그널 케어인데 현재는 저희는 단백질, 대체 단백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곤충 단백질인데 식용곤충이라는 거를 이제 사육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원료를 가지고 현재는 이제 펫푸드,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그 도마뱀 사료, 그리고 간식을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제조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더 R&D 기반을 가지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체 사료 원료, 대체 식량 원료를 이제 소재화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다양한 사료 그리고 식품을 만드는 걸로 해서 식량 문제 해결하고 환경 문제 해결하는 ESG 경영에 이제 맞춰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올해 매출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되고 그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고민만 해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멘토님이 하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시작도 안 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해서 스타트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나 경험 안에서만 이제 갖춰지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업무에 대한 거나 그거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하고 하면서 보여지는 또 해결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한다. 그래서 2년 동안 저도 많은 일들을 이제 해봤어요. 그 사람도 많이 고용해보고 또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방향성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회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어떤 상황인데 이 시그널 케어의 목표는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기업을 이제 모토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현재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료 원료도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사료 원료를 쓰는데 그 3분의 1을 그냥 그대로 식량 자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약 10억 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많은 대기업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핵심 포인트는 버려지는 이제 원료를
발효라는 이제 미생물 발효라는 거를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이 버려지는 원료가 사료 원료가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나 그리고 이제 소, 가축, 이제 분변 그런 원료들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 그게 땅을 또 오염시키고 또 땅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집단 사육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놓고 거기서 그 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미생물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 이제 미생물을 이제 배양을 시켜서 이제 버려지는 원료들을 이제 발효를 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널 케어 공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도 먹지만 이제 강아지도 먹고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걸 건조를 시켜요. 아, 건조를 맞아. 해서 이제 분말을 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도마뱀 사료로 이제 쓰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제 R&D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원료에서 BCAA라는 그 기능성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력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버푸드 쪽하고 그다음에 현재 헬스 트레이너들이 먹는 이제 유청 단백질 대신 이제 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먹고 이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내년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 쪽으로 메인이지만 식품하고 이제 가축용 이제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기본 원료를 계속 연구 개발하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밀엄이나 고소해 같은 경우를 키울 때 밀겨울이라고 해서 밀 껍질을 보통 먹이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는 지금 이게 펠렛으로 사료를 주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발효를 했는 이제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 단백질 원인데 이게 버려지는 원료인데 이게 뭐냐면 대분이에요. 닭똥. 닭똥을 제대로 발효를 하게 되면 얘들 먹네요. 단백질 원이 돼요. 아, 이게 지금 대두박이 단백질이 한 45% 되는데 대분으로 만들었는 것도 45%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축용 사료에 대두박 대신 이 원료를 이제 공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곤충도 사실은 단백질원이 높은 그런 먹이원을 먹게 됨으로써 더 빨리 성장이 돼서 지금 한 20-30% 정도가 더 빨리 성장해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단가가 낮아지면서 회전이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했던 이유가 여기 이제 사육 매뉴얼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수매 계약을 통해서 업체들을 이제 계속 모집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품질에 대한 제품을 저희가 계속 받으면서 그 원료로 저희는 다양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밀교는 이제 분말이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하고 이 똥하고 섞여서 나중에는 이제 분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펠렛으로 하게 되면 딱 구분이 딱 되고 그리고 분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거기에 이제 거미들이 알을 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죽어놓은 건데 이게 다 이제 거미줄 이제 약간 뭉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말이 없이 저렇게 돼버리면 거미도 이제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 버리고 분진이 많이 생기는 이제 어떤 현재 이제 그런 가정들이 저렇게 바뀌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사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밀기호를 주게 되면 이 고소해가 한 80일 정도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 원료로 썼을 때는 한 50일 정도 만에 이제 크기가 돼요. 이게 지금 알밖에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고소의 성충입니다. 고소에는 이제 그거 애벌레를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는 현재 식용곤충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짝짓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알이 낳게 돼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알이 이제 성장을 해서 꿈틀꿈틀하게 되거든요. 저렇게요. 네네네. 그래서 저거를 어떤 먹이원을 주어서 이만큼 이제 크게 키우느냐가 이제 사육 기술 중에 한 개가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를 향해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당 이제 500kg에서 1톤을 만들 수가 있어서 하루에 최대한 5톤 정도 만들 수 있는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제 쿠파 쪽에 이제 메인 그 탐사라는 브랜드가 이제 쿠파 브랜드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업체는 한 5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으로 이제 물건을 예, 원래는 이제 간식만 나가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사료부터 나갑니다. 동결 건조란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어 건조시키고자 하는 재료를 얼린 다음 용기 내부의 압력을 진공에 가깝게 하여 건조를 하는 건조법입니다. 뭐 유산균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워낙 작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소량으로 해서 뭐 50g, 뭐 100g 그래서 신선도 때문에 이렇게 소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박스에 45,000원씩 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동결 건조가 이제 비싸기도 하긴 한데 이제 요즘은 동결 건조 관련된 이제 이런 제품군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소분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제 좀 하루에 이거 한 개 먹어요? 하루에 한 이거 안 먹으면 요즘에 많잖아요. 예, 많아요. 많고 그러니까 한 달 보험이 또 안 되니까 강아지들이 병원 가게 되면 기본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고정비가 거의 한 3-40만 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10개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완제품이 나가요. 이것도 이제 1kg 단위인데 이게 소비자가가 한 29,000원. 다 비싸요. 네. 유기농이고 또 좋은 예,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요즘은 이제 저가 사료들보다는 고가 사료들, 프리미엄급 사료들을 이제 하는 게 오히려 브랜딩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영업하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좀 프리미엄 사료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료. 이런 제품도 이런 건 이제 알로핏이라고 해서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그게 거의 다 사료 쪽이 좀 많아요. 사료 쪽이 많고 이거도 뭐 이건 전설의 고양이랑 이제 브랜드인데 이건 이제 츄르 타입. 네, 츄르 타입도 저희가 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 칙식이라고 해서 탈치제예요. 탈치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돼지간, 소간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고양이 요술이라고 해서 고양이 장난감 이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군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더 고양이랑 이 시리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상생 구조가 돼서 그쪽에 잘 되면 저희도 잘 되는 구조.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런칭해보자, 런칭해보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제품은 다양하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건강 음료라 해서 보양 그 황태 있잖아요. 그거를 우려낸 물이에요. 강아지들 보양식으로 해서 이렇게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그냥 맹물도 안 먹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좋은 거 해가지고 많이 먹여야 되고. 그리고 완전 이제 아기 시장, 아기 어떤 그 유아 시장하고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 유모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공장이 이제 펫석에 대한 거, 그리고 ISO, 그리고 미국에 가는 FDA 인증까지 다 지금 받아져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인증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인증이 필요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업체들 영업하는 그런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런 깨끗한 곳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상호 마케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유기농 인증을 또 신청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는 회사, 그러니까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계속 이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브라질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있었다고 했는데 브라질에서도 그런 건 있나 봐요. 그냥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펫푸드가 아니라 이제 가축용 그 단백질, 그 대체 단백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기본으로 활용한 발효 원료예요. 근데 이제 그쪽도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제품들을 수출해 줄 수 있냐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곤충을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가 사실 없어요. 거의 다 고기 종류, 뭐 닭고기, 뭐 연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이렇게 이제 곤충의 어떤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품 만드는 데는 사실은 국내는 지금 없고 해외 쪽에도 사실 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그 발판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양한 해외에서도 접근하는데 지금 미국에 이 선생님 계셨으니까 펫스마트나 펫코, 뭐 코스트코 이런 대형 이제 거기서도 저희 제품을 지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시제품 한 팔레트가 펫스마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다른 각 지점에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이제 그게 크니까 저희가 일부를 만들어 놓고 미국에 공장을 하나를 지금 세워요. 그럼 그쪽에 전달해서 그게 완제품 세운다는 건 어떤 누가 공장하는 저희 회사가 세울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그 사업자 등록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금 임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조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USA 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브라질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거점 유통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미 이제 이름이 시그널 트레이드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만들어져서 그것도 이제 내년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 쪽으로 계속 이제 지사나 이런 설립이 되면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떤 지원이나 사업 그 일자리 또 연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그림도 좀 그리고 있는 사람. 왜냐면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에서는 먼저 시작을 하지만 그 나라가 저희들보다 더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에 공장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이제 현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사람이 또 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뭐 저희 인프라가 워낙 저희가 크니까 좋잖아요, IR표가. 그래서 그렇게 좀 연계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씩 이제 뭐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돈 모으면 또 하나씩 사고 모으면 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그렇게 좀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네, 그 출입 이게 요거는 이제 분말 스틱해서 락토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또 강아지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료에서 보충하는 원료를 저희들은 뭐 알려 먹고 하는 것처럼 분말로 해서 스틱으로 해서 제품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사료를 만들 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산균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제 동료 공조나 그 분말로 해서 이렇게 이제 스틱으로 2g씩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여기 이제 습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라서 여기하고 저쪽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서 창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마인드, 뭐 강한 마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하면서 오히려 저는 믿음을 좀 더 배우게 됐던 거고, 그리고 배웠다기보다는 더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안에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막 가운데 혼자 있으면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문제, 사람 문제, 또 제품에 대한 어떤 하자가 생기는 그런 변수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추고 있다면 뭐 창업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창업을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이뤄냈다라는 그것보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게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어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도 창업에 대한 게 단순하게 어떤 창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 도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의 돈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그 상대편의 마음을 이제 어떤 설득을 해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 그리고 창업은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를 상품화를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판매를 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구조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생기는 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젊은 이제 청년 CEO가 돼서 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인드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제품도 만들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